네, 안녕하세요. 리필가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.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리프팅하고 나서 딤플이 생겼어요. 리프팅을 하고 나서 여기가 푹 패였다. 여기가 이렇게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씩 이렇게 푹 패어 올라가고 광대가 커져 보이는 경우, 이런 경우 굉장히 고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. 리프팅을 함으로써 더 V라인으로 예쁘게 자리 잡기를 원하고 기대하시고, 그런 부분을 기대하시고 시술을 받으셨는데 광대가 커 보이고 딤플이 생겨서 여기서 푹 패어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원인이 무엇인지,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,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사실 이제 이렇게 당겨지는 그 각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, 이 각도의 계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얼굴마다 타입마다 다 다르시기 때문에 광대의 크기도 다 다르시고, 이 윤곽의 크기도 다 다르시고, 입술 옆으로 이렇게 처진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이 다 모양이 다르십니다. 그래서 그 각각의 다른 모양에 맞춰서 맞춤형 시술이 들어가야 되는데, 간혹 이 계산이 조금 그 몇 도만이라도 잘못 틀어지거나, 또는 이제 강도가, 그리고 그 안에서도 세분화해서 손끝의 감각으로 당겨야 되는데, 그 당기는 감각에서 약간 에러가 나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딤플이 생기거나 얘가 푹 패이거나 이러면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 방법은, 일단은 딤플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피부가 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인 분들이 많이 그런 게 생기세요. 그렇기 때문에 피부의 면적을 줄여주는 울세라라든지 이런 치료가 들어가는 게 가장 좋고요. 또 하나는 이렇게 당겨져 있는 원리 자체가 양방향에 돌기가 있는 기다란 실이 여기를 이렇게 걸고 이렇게 올리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, 이 기다란 실이 양방향에 있는 이 돌기들이 좀 녹을 수 있게 약간의 초음파나 고주파 치료, 방금 말씀드린 울세라라든지 이런 치료가 들어가면은 이 부분들이 또 많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, 직접 물리적으로 실이 이렇게 양방향으로 있는 그 돌기가 잡고 있는 그 조직들, 그 돌기와 조직들 사이의 공간을 끊어버림으로써, 이렇게 너무 강하게 끌어올라감으로써 이제 문제가 생긴 그런 딤플들,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다 해결이 가능하고요. 100%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근데 간혹 가다가 너무 세게 이렇게 당겨졌는데 이게 풀지도 못할 정도로 고정이 돼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면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실 수 있는데, 이럴 때는 필러나 이런 부분으로 직접 딤플이 생긴 부분, 꺼져 있는 부분, 이 부분을 채워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결국은 다 해결 방법이 있고, 그리고 진짜 완벽한 해결 방법은 결국 시간입니다.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. 근데 사실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.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, 왜냐면 이제 얼굴이고 또 가장 잘 보이는 부위고 이게 가릴 수가 없는 부위다 보니까 딤플을 그냥 놓고 살기는 어렵습니다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술을 하는 게 좋으냐? 수술은 조금 좋지 않습니다. 이 칼로 째가지고 이렇게 여기를 끄집어내는 수술도 있긴 하지만요, 이 수술 자체가 또 갖고 있는 부작용이 있고 흉이 남고, 원래 리프팅이나 실리프팅이나 초음파 리프팅이나 이런 울세라, 더블로 슈링크 이런 리프팅들, 실루엣 소프트 리프팅, 뭐 다이아몬드 리프팅, 그 다음에 오메가 리프팅, 다른 이제 울트라 V 리프팅, 회오리 리프팅, 이런 리프팅들을 하는 이유가 이제 흉이 안 생기게, 안전하게, 좀 간편하게 바로 일상생활 가능하실 수 있도록 많이 이제 시술을 합니다. 회복 기간이 좀 빠른 편이기 때문에요. 그런데 약간 그 딤플이 생겼다고 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로 이렇게 째고 한다라면은 사실은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요, 회복 기간에. 그래서 사실은 수술은 좀 많이 권해드리진 않는 편이고요. 수술로 제거하는 것보다는 말씀드린 이제 울세라라든지 또는 이제 실을 끊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. 그 유착이 생긴 부분들, 이렇게 너무 세게 당겨서 붙어버린 부분들, 흉터의 유착 이런 거랑은 다르고요. 얼마든지 가역적인 유착이기 때문에 그걸 풀어버리는 그 기술만 있으면은, 그리고 그런 노하우만 있으면, 그리고 해부학적 지식만 있으면 안전하게 다 풀 수 있는, 그러니까 원장님들께서 잘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, 또 하나는 만약에 너무 세게 당겨졌고 그게 고정이 돼버려서 해결이 안 되면 그때는 필러를 좀 넣어야 된다는 거죠. 근데 수술적인 방법은 권해드리지 않는다는 게 오늘 총정리의 내용입니다. 왜냐면 끓는 물이 있어요. 근데 이 끓는 물을 빨리 식히고 오븐 장갑 같은 거, 뜨거운 거 잡을 수 있는 이 장갑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잡아야 돼요. 그렇다면은 조금 기다려서 이게 약간만 식어도 손잡이를 잡을 수 있잖아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옮기면 되는 겁니다. 그렇죠? 냄비에 물이 끓고 있는데 막 손잡이도 뜨거운 상태에서 맨손으로 잡아야 될 때 꼭 잡을 필요는 없어요. 한 몇 분만 기다려도, 금방 한 1, 2분만 기다려 불을 끄고 기다리면 끓던 물이 식으면서 손잡이도 잡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때 옮기면 되는 것처럼, 사실 리프팅 시술 같은 경우는, 특히 녹는 실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예전처럼 뭐 실리콘 판 리프팅이나 이런 게 아니고 녹는 실 리프팅이기 때문에 3주에서 3개월이면 다 없어집니다. 그리고 이 부분도 고주파나 초음파 치료를 통해서 또 많은 부분을 녹일 수 있습니다. 근데 사실은 고주파는 아무래도 열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좋진 않고요. 초음파 쪽이 훨씬 더 낫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리필가이, 오늘은 리프팅하고 나서 딤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